당신이 알고 있던 농업의 상식을 모두 버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독일, 유럽 농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첨단 농업 시스템을 컨설팅하며 늘 이렇게 자신했죠. 우리가 기준이다. 하지만 단 3일. 그녀의 확신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일본 농업의 몰락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한국의 작은 논밭에서 세계 농업의 미래를 봤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데이터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의 쌀이 일본 전통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순간까지. 오늘 그 충격적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저는 안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농업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20년간 연구해왔죠. 독일 농업기술평가원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유럽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농업 미래 전략 포럼에 연사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일본 농업은 전통과 기술이 조화된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포럼장에서 만난 일본 농업 관료들은 자국 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만찬에서 한 일본 연구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어요. 그는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외곽의 프리미엄 쌀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급 고시히카리 품종을 재배하는 곳이었죠. 신칸센에서 내려 농장까지 가는 길, 드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농장주 다나카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자랑스럽게 농장을 소개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슈나이더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하는 것이 말이죠. 그가 안내한 곳은 최신식 품질 분석실이었어요. 각종 정밀 기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쌀 샘플이 놓여 있었어요. 왼쪽이 저희 최고급 고시히카리입니다. 3대째 이어온 비법으로 재배한 것이죠. 오른쪽은 한국산 경김이에요. 다나카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비율, 식감 점수, 윤기, 찰기. 모든 항목에서 한국산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처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저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에도 의뢰했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격차였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농장은 300년 전통을 자랑하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재배법인데. 그때 다나카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쿄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달부터 한국산 쌀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20년간 저희 쌀만 써왔는데 말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품질이라는 경기미가 일본 최고의 브랜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졌습니다, 박사님. 완전히 말이에요. 다나카 씨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일본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 농업 생각뿐이었어요. 다나카 씨가 보여준 그 데이터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독일 농업기술평가원 사무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한국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안네 슈나이더 박사님께. 저희는 박사님의 농업 데이터 과학 연구를 오랫동안 주목해왔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 현장을 직접 보시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제가 궁금해하던 그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토마스 베르너 부연구의원이 강력히 반대했거든요. 안내,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봐. 우리가 20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 토마스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독일 농업 시스템이 더 우수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 굳이 한국까지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움직였어요. 토마스, 농업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결국 저는 개인 휴가를 내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공항에서 전라북도 전주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농촌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곳곳에 하얀색 비닐하우스들이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로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농촌인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독일에서 본 전통적인 농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주 농촌진흥청에 도착했을 때 김재호 교수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한국 농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김재호 교수와 함께 첫 번째 스마트팜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건 농장이 아니라 우주선 같았어요. 박사님, 여기는 완전 자동화 토마토 재배 시설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관리하죠. 천장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수분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그가 안내한 곳은 중앙관제실이었어요. 거대한 모니터 앞에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수십 개 농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500헥타르를 관리합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이 모든 작업을 대신하거든요. 저는 화면 속 데이터들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작물 성장률, 병충해 예측, 수확 시기 최적화까지. 모든 것이 알고리즘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공학이네요. 그때 김 교수가 태블릿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한국 기술로 사막에서 벼농사를 성공시켰어요. 화면에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푸른 논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물 사용량은 기존 대비 70% 절약, 수확량은 30% 증가했습니다. 저는 독일과 한국의 농업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비교해봤어요. 생산성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술 혁신 속도도 비교가 안 됐고요. 박사님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김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저희 독일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쌓아온 유럽 농업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더 놀라운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이에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김 교수와 함께 전남 고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끝없이 이어진 하얀색 스마트팜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여기가 바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입니다. 김 교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유리 건물들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에서 저는 이민아라는 33살 청년 농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출신 농부예요.
이민아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농업에 뛰어든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어요. 우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 그녀가 안내한 재배시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모든 작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성장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었어요. 이 딸기 한 개가 자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약 1만 개입니다. 온도, 습도, 광량, 양분 흡수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죠. 저는 화면에 나타나는 그래프들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독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정밀도였어요. 수확량이 기존 대비 3배, 당도는 20%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약 사용량은 90% 줄였어요. 이민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독일 농업계의 충격파가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치유농업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시설이었거든요. 여기는 도시민들이 힐링하면서 농업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동시에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실제 농산물도 생산하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로봇과 함께 농작물을 돌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수경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곳 연 매출이 얼마나 되죠? 제가 물어보자 이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년 기준 50억 원이었어요. 올해는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의 젊은 농부들이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니. 독일 젊은이들은 농업을 기피하는데 여기는 정반대네요. 맞아요. 저희는 농업을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이민아의 당당한 목소리에서 한국 농업의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고흥에서의 놀라운 체험을 마치고 김 교수는 저를 전주 한옥마을로 안내했습니다. 최첨단 농업을 본 직후라 그 대비가 더욱 강렬했어요. 박사님, 한국 농업의 뿌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전통 찻집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70대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손수 만든 전통차를 내주셨습니다. 그 차는 한옥마을 뒤편 텃밭에서 기른 재료로 만든 것이었어요. 저희는 500년 전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화학비료도 농약도 쓰지 않고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니. 김 교수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 종자를 모두 빼앗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농민들이 항아리에 숨겨서 지켜냈죠. 그때 할머니가 낡은 항아리를 가져오셨어요. 이 항아리에 우리 할아버지가 숨겨둔 벼 종자가 들어있었어요. 그 종자가 지금의 경기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 침탈에도 꺾이지 않은 한국 농업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 종자로 지금 세계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들고 있는 거죠.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한옥마을 근처의 스마트팜을 견학했어요. 전통 한옥 바로 옆에 유리온실이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 재배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합니다. 농장 관리자가 설명해 주었어요. 조상들의 지혜에 인공지능을 더한 독특한 방식이었죠. 토양은 전통 방식으로 관리하고 환경 제어는 최첨단 시스템으로 합니다. 저는 이런 조화를 독일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은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그 깊은 맛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맛이 바로 전통의 힘입니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독일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이는 이런 지혜를요. 그날 밤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회복력과 포용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에서 독일 본부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베르너의 목소리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안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정식으로 항의했어. 독일이 일본을 배신했다는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토마스, 저는 연구자로서 진실을 봤을 뿐입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20년간 쌓아온 협력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교수가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박사님, 유럽의 한국 농업의 진실을 전해주세요.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유럽농업혁신위원회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모든 데이터와 사진, 영상을 첨부해서 말이에요. 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독일 농업계의 반응은 양극화됐어요. 젊은 연구자들은 열광했지만 기존 세력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독일 농업을 모독하고 있다. 한원로 교수가 소리쳤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한 겁니다. 독일 언론들도 제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주요 농업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농업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가요? 기자가 물어보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은 농업의 미래를 10년 앞당겨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 농업 관료들이 독일 대사관에 정식 항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유럽 전역의 농업대학과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농업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유럽 농업계에 일어난 변화가 그 증거였어요. 독일 농업기술평가원에서는 한국과의 정식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토마스조차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안내, 내가 옳았어.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제가 가져온 한국 농업기술 도입 시범 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후였습니다. 유럽연합농업위원회에서는 한국식 스마트팜을 차세대 농업 모델로 공식 인정했어요. 저는 그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덕분에 유럽 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일본의 반발은 계속됐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일본 농업인들이 한국 기술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만났던 이민아가 독일을 방문한 거예요. 박사님, 독일 청년들에게 한국 농업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변화했어요. 바이에른의 유기농 목장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한국 기술 도입을 결정하신 겁니다. 딸아,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놓칠 수 없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 청년 농업인들의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농업의 미래는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농업 포럼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그 3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유럽 농업의 미래도 바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주 한옥마을에서 마신 그 따뜻한 차 맛이 생각납니다.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맛 말이에요.
한국 농업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